네, 아토피 생활 치유 10강 들어가겠습니다. 9강에서부터 지금 생활 치유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심리 치유하고 또 장생태 환경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기존 아토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를 해보시면은 저와 다른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거가 어디 있느냐 봐보면은 그 근거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자료에 의해서만 나와 있을 겁니다. 뭐 면역학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유전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들에 맞추어서 제가 일상생활을 같이 해볼 때는 상당히 근거도 부족할 뿐더러 대부분 다른 데서 인용하고 왔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아토피안들과 생활하면서 치유했던 케이스는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었고요. 제가 지금 쭉 치유해 나가는 과정들은 실제 몇백 명들과 같이 생활해내면서 이 사람들과 대부분 제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같이 생활하면서 해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차이는 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피부 관리와 심리 치유, 네 번째는 장생태 환경 개선과 장점막 강화 쪽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피부 관리입니다. 마사지와 스킨십으로 먼저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완과 심리 안정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심리들이 아토피안들에게 아까 심리적인 거 같이 허그해주고 인정해주고 자존감 살려주고 가족들이 같이 동참해줄 때 심리적인 안정이 됩니다. 근데 더 제가 효과를 봤던 것들은 사실은 마사지였습니다. 마사지 자체가 스킨케어도 될 뿐더러 또 대사작용에도 효과 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케이스로 마사지 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림프순환이 잘 안 되고 아토피안을 보면 림프도 잘 뛰지 않고 있습니다. 림프와 또 유해물질과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림프 마사지를 상당히 많이 해줬었습니다. 림프 마사지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들도 체크가 가능해졌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스웨디시 마사지를 해줬었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는 감각을 깨우는 효과도 있었지만은 이완도 해주고 무엇보다도 거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피부를 누군가가 그 피부를 정말 정성스럽게 만져주고 치유해 줄 수 있게끔 피부 독소를 빼주고 해줄 때 대부분 아토피안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일반인들이 스킨케어 받는 느낌과 아토피안들이 스킨케어를 받는 느낌이나 감동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부 마사지인데요. 아토피안들은 복부는 굉장히 차갑고 딱딱합니다. 무조건 하루에 15분 이상 30분 정도 복부 마사지를 굉장히 권하고 있는데요. 영유아이거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 부모가 안아주고 복부 마사지를 계속 해줄 때 사실은 이 친구가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부모가 자기를 위한다 하는 이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복부 마사지를 통해서 아토피 케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치유에서 마사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 부분은요, 요거는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시행했던 피부 관리였습니다. 워터 테라피 형태 같은 경우에는 피부 불순물도 제거하고 피부에 직접적인 보습 효과, 수분도 보충을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발효되어 있는 한약재를 통해서 전신 팩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내고 온도를 올리면서 독소들도 상당히 빼내는 그런 효과였었고요. 그 다음에 엔자임 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용 미생물의 대사물질들을 활용한 겁니다. 이 역시 상당히 미네랄적인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줬습니다.
아주 중증인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피부 관리까지 겸해서 해주었습니다. 일상 집에서는 피부 관리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세 번째는 허그와 칭찬입니다. 안아주고 해주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해주고요. 칭찬은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특히 더 구체적인 칭찬은 스트레스 관리를 넘어서 아주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아토피 앓고 있는 아이들 오면 약속을 합니다. 한 달만 아저씨하고 약속을 지키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줄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봐 보면은 뭐 게임을 하고 싶다, 비디오를 보고 싶다, 뭐 어디 놀고 싶다. 자, 이걸 하지 못하게 막은 것들도 스트레스죠, 그죠? 이걸 할 수 있게끔 풀어주면은 스트레스부터 일단 상당히 해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의 그걸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 이런 음식은 피하고 이거 피하고 그 다음에 입욕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너 가려움도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진다. 약속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왔을 때 뭐 했냐고 설문조사해 보면은 상당히 이 친구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고 걔네들이 먹을 수 있는 특별히 제작되어 있는 초콜릿이나 걔네들이 먹을 수 있는 과자들을 주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잘했던 부분, 너는 이랬기 때문에 곧 더 나아질 거야. 그런 칭찬도 같이 김해줬을 때 친구들이 매우 좋아하고 빠르게 호전되어 간다는 거죠. 문제는 설문조사를 하다 봐보면은 부모들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기가 울면서 이야기도 말해요. 저는 이거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먹었어요. 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관리는 사실은 아토피wan 관리보다는 그 관리하고 있는 부모들이 먼저 좀 상식적으로 접근해주고 부모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빨리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뇌파 관리인데요. 요즘은 뉴로하모니 쪽에서 뇌파 분석도 하고 분석에 따라 가지고 훈련도 시켜주고 하는데요. 아토피안들은 대체로 봐보면은 주의력 산만이 하거나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가 있거나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수면 장애 상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뉴로피드백 프로그램 구입해서 게임하듯이 뇌파 조절을 해주는 것들도 상당히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있고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어떤 심리 치료가 되면서 빠르게 아토피도 호전되는 걸 봤었습니다. 아토피안들의 정신 상태는 저는 우리 치료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정신병 초기 상태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라. 우울증도 있을 수도 있고 조울증도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이 급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이건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고 아토피 때문에 와 있는 성격이고 아토피가 나으면 자연스럽게 성격은 더 좋아진다. 뇌파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뇌파 관리를 같이 병행해주면은 정신적인 상태도 심리적인 안정도 훨씬 더 빨리 왔었습니다. 심리치유 제가 사용했던 기구들은 뇌파 분석하고 하는 뉴로피드백 프로그램도 사용했고요. 아이스캔, 알파 브레인 정도도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면 패턴 관리인데요. 아토피 있는 친구들 잠 못 잡니다. 가려워서 못 잡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서 수면이 든다라는 거죠.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친구들은 제가 만나봤을 때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계속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게 아마 비정상적인 정신이겠죠. 이런 친구들에게 아토피가 치유되고 심리적인 안정이 돼가면 수면 시간이 점차 늘어납니다. 밤에 자느냐? 밤에는 거의 못 잡니다. 지쳐가지고 새벽녘에 자거나 낮에 대부분 잔다라는 거죠. 충분한 수면이 되게끔 우선은 낮에 자든 새벽에 자든 수면 시간만 늘려줄 수 있게끔 계속 관리를 해주고요.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된다면 점차 잠드는 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새벽 4시에 자면 새벽 3시에 자고 2시에 자고 정상적으로 10시나 11시에 수면을 잘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서 잠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무조건 수면 시간을 늘려주는 데를 맞춰주고요. 치료가 어느 정도 돼 나가면은 수면 시간대를 서서히 정상적인 패턴으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장누수라고 했는데요. 아토피아인들 장 생태 환경 개선하고 장 점막 강화가 어쩌면은 아토피 원인 치유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그 장내 미생물층의 불균형이 있는데 이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그 100조 이상의 미생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토피아인들은 봐보면 유해균들이 절대 우위로 있습니다. 유산균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유해 물질들이 장누수와 겸해서 훨씬 더 그 몸속에 유입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들은 매일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용량이냐고 참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초기 일주일 정도는 정상량에서 3배에서 5배 정도 먼저 섭취하라고 합니다. 물론 유산균 종류도 많고 몸에 필요로 한 괜찮은 유산균 종류로 섭취해야 됩니다. 유산균만 그러면 매일 먹는 데 효과가 있느냐? 아닙니다. 안에 독소가 많다 보면은 독소가 많은 데는 유해균이 우위가 더 쉽다라는 거죠. 독소가 적어야만이 우리 몸에 필요로 한 유익균들이 잘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유익균들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체온은 37도선입니다. 그런데 아토피한 체온들이 35도이기 때문에요. 복부 체온이 낮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유용 미생물을 섭취하더라도 제대로 번식이나 활동을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한다 하더라도 저기에 쌓여 있거나 연동운동 기능이 약해지면 이 역시 또 유용 미생물, 즉 유산균들이 또 왕성하게 활동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성한 연동운동 해주는 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복부 마사지를 잘 해주면은 연동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몸에 있는 유용 미생물들이 더 많은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식량이 많으면 좋겠죠. 얘네들의 주 식량이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해줘야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을 이룹니다. 아토피의 원인 장기가 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장내 생태 환경이 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길이 매일 유용 미생물, 즉 유산균을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유산균이 안에서 왕성하게 번식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장내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요. 체온이 높아야 되고요. 연동운동이 잘하게 복부가 말랑말랑해야 되고요. 얘네들이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식이섬유가 들어가주면 장은 매우 건강해집니다. 관리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왔습니다. 질병과 노화는 몸이 식어가는 과정이다. 식다 보니까 대사장애가 왔다. 복부에 적이 많이 쌓여서 늙어간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있는 자 머리가 뜨겁고 몸은 차가웠다라고 했습니다. 아토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장누수가 아토피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일반인들은 괜찮고 아토피아인들은 거기 가서 바로 아토피 피부로 확 변화되는 이유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 몸에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 몸에 어디에 있느냐? 장점막이 얇고 장누수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장점막이 얇고 장누수가 있는 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첫 번째,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을 맞추고 유산균이 잘 되어 있으면 1차 방음막은 됩니다. 2차, 장점막이 얇아진 이유는 점막을 자극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섭취가 부족했다는 거죠. 이 음식이 뭐냐? 매운맛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맵고 짜게 먹지 말아라고 하면서 매운맛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자극을 받고 점막이 튼튼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죠. 앞에 위생가스를 이야기했었죠. 그죠? 너무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미숙해져서 면역이 약해지듯이 장점막이 얇아진 이유 역시 매운맛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장점막이 튼튼해지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고추, 마늘, 생강, 양파, 후추 그렇습니다.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고추와 생강을 상당히 많이 권했습니다. 생강 같은 경우에는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많이 보호해주고요. 고추가 캡사이신이 위나 장점막을 튼튼해주는 데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토피 있는 친구들 매운 거 먹으라면 기겁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맵게 먹이면 안 되겠죠. 그죠? 조금씩 해서 한 달 정도 되면은 찌개 하나 하는데 청양고추 하나 정도 들어가더라도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체온도 천천히 올리듯이 매운맛도 천천히 적응하게 해주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고요. 점막도 아주 빠르게 튼튼해집니다. 아토피 기본적인 이론과 다르게 제가 지금 접근해 나가는 것들은 계속 강조하지만은 저는 같이 생활하고 이 사람들을 치유를 해왔던 경험과 통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누수가 아토피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장누수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유용미생물 섭취를 잘하고 이 유용미생물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장생태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안들의 장점막이 일반인들보다 2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더 얇았습니다. 결국 아토피안들 대부분 봐보면은 어릴 때부터 매운맛을 깊이 해왔다는 거죠. 이거는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에서 매운맛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계몽운동 하다시피 했었고, 지금 와서 문제가 있으니까 설가모니 빠지면서 어느 누구도 맵게 먹지 말아라고 했던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짜게만 먹지 마라 하는데 이거 역시 앞으로는 또 문제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장누수가 아토피의 핵심적인 원인이고 이 장누수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유산균 많이 먹어라, 매운 거 많이 먹어라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